제가 통계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 분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1,400만 명이에요, 작년에. 당뇨 환자는 500만 명이에요. 그러면 무려 2천만 명, 40%가 당뇨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달면 당화지수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부터 고치셔야 돼요. 고구마는 당화지수가 60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고구마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굳이 과일을 먹고 싶다면 포도를 드시라는 거예요. 포도나 단감. 단감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현대인들 중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하죠. 당뇨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지나친 칼로리, 잉여 칼로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시 내가 제가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 혈당이 갈 곳을 모를 때 당뇨가 오는, 그게 반복될 때.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반복되면요. 그 혈당을 전달해주는 인슐린이 고장이 납니다. 인슐린이 반응을 하잖아요. 인슐린 내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높은 혈당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뇨라는 질병은 고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질병을 고혈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 혈당 상태를 유지 못하고 그거보다 훨씬 높은 혈당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영락없이 혈관이 다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인은 도대체 왜 당뇨가 많이 생기느냐? 제가 통계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잖아. 당화혈색소라는 걸 통해서 이제는 뭐 당뇨 진단의 그 혈액 검사가 너무나 발달이 돼 있어요. 당화혈색소상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 분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1,400만 명이에요, 작년에. 1,400만 명. 그리고 당뇨 환자는 500만 명이에요. 그러면 무려 2천만 명, 40%가 당뇨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질문하셨잖아.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잘 사는 나라로 바뀐 나라예요. 잘 살게 되면 알죠? 잘 먹습니다. 왜? 돈이 있기 때문에. 아시죠? 옛날에는 끼니를 때우느라고 급했어요. 오늘 점심은 뭐 때우지? 돈이 있나? 싼 거 찾아 먹고 그냥 그저 한 끼 때우는데 급했지만 지금은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 거 찾아다닙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과식합니다. 그죠? 먹기 싫은 거 먹으면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 근데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은 이건 뭐 영락없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은요, 과식이라는 숙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잘 살게 되면서 잘 먹기만 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겨서 좋은 자동차 사지요. 그 다음에 이 빌딩을 지으면 빌딩은 어떻게든지 사람들 걷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만듭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거 다 이용합니다. 자동차가 생겨서 그냥 코앞까지 주차하려고 그냥 경쟁을 하잖아요. 자기 목표 지점에 가서 좀 먼 데다 놓고 걸어가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근처 그 문 앞까지 어떻게 되려고 막 뺑뺑이 돌면서 문 앞에 주차장 찾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실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문명의 이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운동할 기회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많아서 맛있는 음식 찾아서 엄청 먹고는 차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운동 안 하려는 게, 뭐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하철도 보면은 그냥 에스컬레이터, 물론 옆에 계단 있지만 계단 이용하는 분은 5%도 안 돼, 내가 보기에.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은 계단을 막 올라가는, 훌륭한 거지. 없어요, 별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먹고 운동은 점점 할 기회를 빼앗긴다? 그럼 어떻게 될까? 100을 먹었는데 30밖에 안 쓰면 70은 피 속에서 노는 거예요. 에너지원이요. 그러니 1,400만 명이 당뇨 전 단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분들은 이제 급속하게 당뇨 환자로 가는 거예요. 현재 진단된 당뇨 환자는 제가 알기로 500만이라고 돼 있어요. 거의 2천만 명이 지금 당뇨 환자로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현실을 아시면,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아무튼 에너지 임밸런스요. 많이 다 쓰면은 많이 먹어도 사실 당뇨 오지 않아요. 쓰면은 운동을 많이 하면 체중 조절하는 거하고 좀 개념이 다른 얘기예요. 당뇨라는 거는 아무튼 에너지 잉여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그건 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집안 내력이 뭐 당뇨가 잘 오는 그거는 뭐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식습관이나 성격하고도 관계 있어요. 먹고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부모한테 타고나니까 그런 성격을 단순히 이게 유전적인 거라고만 뭐 유명 대학의 교수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체중에 비해서 체중이 별로 많이 안 나가는 면에서 그러고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 비해서 당뇨가 더 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은 미국에 이런 과체중에 의해서 당뇨가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유전적인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아무튼 당뇨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유전적으로 그래도 먹고 즉시 써서 혈중의 혈당이 100 이하로 100 근처로 유지하는 사람은 절대 당뇨가 안 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이 당뇨 집안이잖아요. 당뇨 집안이에요. 나는 당뇨 전혀 없습니다. 왜? 저는 엄청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똥배는 좀 있지만 저는 뭐 이렇게 심한 저 복부 위반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어유 박사님 똥배 있으시네요. 그런 얘기는 듣는데 아무튼 저는 당화혈색소가 6을 넘지 않습니다. 5.4, 5.5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왜? 저 엄청 먹어요. 저는 뭐 진짜 가리지 않고 뭐 그냥 사위가 가져오는 아이스크림, 빙수 다 먹어요. 그렇지만 저는 먹으면 즉시 운동을 합니다. 즉시. 그게 어느 때가 되든지.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원 들어오면 에너지 다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사용하지 않아도 30%, 40%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기능을 잃어버릴 내성이 생기지 않아요. 다 사용하지 않으면 비만해지는 거예요. 당뇨가 오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100을 먹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막 70까지 사용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당뇨는 안 와요. 30 남는 것 때문에 비만하게 되는 거죠. 물론 비만하게 되면 당뇨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당뇨 안 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여러 군데서 강의를 했는데 그러려면 우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복잡해요. 뭐 사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화지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당화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당뇨에 잘 안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혈당이 갑자기 그냥 확 올라가는 이름하여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을 자주 먹는 게 5년, 10년 반복되면요. 인슐린이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못하는 소위 말해서 인슐린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당화지수가 뭔지 그러면 그걸 알다 보면 당화지수가 낮은 음식을 찾아 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화지수라는 게 뭔지 알아요? 당화지수는요. 포도당 50g을 먹고 2시간 뒤에 잰 혈당을 100이라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음식 50g을 먹고 2시간 뒤에 쟀을 때 혈당 수치를 이제 이 100의 그 기준으로 해서 그걸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화지수가 100 이상은 없어요. 당화지수는 100이에요. 100이 최고야. 포도당을 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화지수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드는 게 감자와 고구마예요. 감자하고 고구마 다 탄수화물로 된 음식이잖아요. 근데 고구마가 달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국민들이 달면 당화지수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부터 고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훨씬 달지만 고구마는 당화지수가 60이 안 돼요. 근데 감자는 당화지수가 95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감자는 먹으면 즉시 혈당이 올라가요. 고구마는 천천히 올라가요. 왜냐하면 섬유소가 많아서 혈당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고구마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뭐 감자를 조금만 먹고 고구마를 더 먹으면 좋겠죠. 뭐 감자를 전혀 안 먹어서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로리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당 부하 지수라는 거예요. 당화 지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당 부하 지수 생각을 해야 돼요. 당 부하 지수는 뭐냐면 똑같은 무게로 음식을 먹었을 때 칼로리가 얼마냐 이거야. 지금 감자하고 고구마 얘기했잖아요. 감자는 당화 지수가 2배 이상 2배 가까이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칼로리는 감자가 훨씬 낮아요. 고구마 100g은 120칼로리, 128칼로리. 감자 100g은 60칼로리가 안 돼요. 반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당뇨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저 사람 뭐 당뇨 정보도 아닌데 저 사람 하는 말 믿어야 되나 막 이런 댓글이 있어서 내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제가 제 전공이 당뇨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세계적인 건강식품 회사인 허벌라이프의 뉴트리셔널 어드바이서리 보드 멤버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일을 했습니다. 그거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뉴트리셔널 어드바이서리 보드 멤버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노벨상 수상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저 혼자 했어요.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된 선생님, 교수를 뽑지 못해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는 노벨상 수상자도 있을 정도로 제가 거의 10수년 거기서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양에 대한 공부, 특히 당뇨에 대한 공부를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뇨를 치료하는 전문 의사는 아니지만 당뇨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전문가보다 많이 하는 전문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보고 전문가가 아닌데 뭐 아는 척 많이 한다라고 댓글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입니다, 저는. 어떤 분보다도 많이 압니다,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지수, 당화지수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분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은 아무튼 당화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설탕이에요, 설탕. 설탕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가 많이 돼 있어요. 설탕은 사람들이 엄청 걱정을 하지만 당화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당화지수가 60도 안 됩니다. 고구마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거로 두 당이 합쳐진 2당류이기 때문에 포도당은 100이지만 과당은 당화지수가 19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19고 나누기 2를 59.5밖에 안 됩니다. 그걸 몰라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설탕이 뭐 굉장히 나쁜 적인 줄 제가 왜 설탕을 얘기하냐면 설탕하고 똑같은 게 꿀이에요. 꿀이 정확히 그 천연 설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꿀은 거기다가 벌이 그 자연에서 모은 미네랄이 잔뜩 포함된 설탕은 화학적 과정을 통해서 하얗게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오염이 될 수가 있지만 꿀은 완전 자연의 벌이 모은 설탕이란 말이에요. 벌이. 그래서 저는 꿀에 대해서 좀 당뇨 환자들이 알아야 돼요. 특히 암 환자들. 저는 우리 암 환자들에게 꿀을 많이 먹입니다. 왜냐하면 꿀은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에너지 부족이에요. 그래서 다 암 환자들은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항암 치료까지 하면 완전히 뭐 그냥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 암 환자들에게 저는 꿀을 많이 먹여서 많이 기력을 회복시켜 주는데 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 설탕이에요. 당화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먹어도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당뇨를 유발하지 않아요. 당은 올라가지요. 제가 이런 강의했더니 어떤 분이 아유 꿀 먹으면 혈당 올라가요. 내가 혈당 올라간다고 안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올라갑니다. 그런데 감자보다 천천히 쌀밥보다 천천히 올라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꿀의 당 부하 지수예요. 꿀은 액체 상태 아니에요. 거기에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예요. 다시 말해서 꿀 100g을 먹으면 단당으로 된 거,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80g 먹은 것도 같은 거예요. 20%는 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포도당은 이 당은 1g이 4칼로리니까 100g의 꿀을 먹으면 320칼로리예요. 그것만 알고 드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무슨 100g을 꿀을 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 꿀 기껏 먹어야 10g, 20g이죠. 10g, 20g 먹으면 어떻게 돼요? 20g 80%니까 16g. 그 64칼로리 정도.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시는 암 환자들한테는 기가 막힌 에너지 보충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꿀을 2숟가락 해서 한 20g 정도 드시면 한 60칼로리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푹 처져 있던 암 환자가 일어납니다. 이걸 좀 전혀 정말 당뇨 환자들이 비교적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꿀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 환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과일 먹어도 되느냐. 과일은요, 당이 포도당과 과당 두 가지가 있어요.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포도당과 과당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우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와 관련해서 이 과일의 가치를 알 때는 그 당이 과일에 따라서 포도당과 과당이 이 조성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포도, 지금 뭐 8월 말이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 엄청나게 달지 않습니까? 그 포도는 굉장히 달지만 그 포도의 당의 조성을 보면 포도당은 10%고 과당이 90%예요. 근데 과당은 당화지수가 19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는요, 당화지수가 50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저는 굳이 과일을 먹고 싶다면 포도를 드시라는 거예요. 포도나 단감. 단감도 굉장히 비슷해요. 포도당이 10%, 과당이 90%. 그래서 당을 빨리 올리잖아요. 서서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박사님 포도 먹어오세요. 당이 막 올라가요. 음식은 당이 없는 걸 먹어도 당이 올라갑니다.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데 당은 천천히 올라가느냐 빨리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냥 진짜 아무것도 관계없는 그냥 단백질만 먹어도 당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는데 그게 Specific Dynamic Action이라고 그래, SDA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 못해요. 우리 몸은 그게 돼 있다는 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당뇨 환자들은 당이 올라가면 죽는 줄 안다는 게 문제예요. 당이 올라가지 않으면 죽어요. 당뇨 환자들이 뭐로 사고 나가는 줄 아세요? 저혈당으로 사고가 납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당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보통 사람들보다, 왜냐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주머니에 뭘 들고 다녀요? 항상 사탕, 초콜릿 들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의식을 잃어요. 저혈당으로.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당뇨 환자들은요. 그렇게 하면서 당화지수 낮은 음식을 드셔야 된다. 라는 거 하시면, 그러면 그건 뭐 당뇨 환자들이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냥 완전히 당 수치에 그냥 목숨을 걸어요. 그냥 1시간 간격 우리 재는 사람. 그게 정신병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요.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 1시간마다 재서 유익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 당 부하지수 낮은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내고 살아야죠. 당뇨 환자는 당 안 씁니까? 당뇨 환자도 당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당 부하지수 낮은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즐겨야 돼요. 과일도 예를 들면 수박은 포도당이 90%예요. 과당이 10%. 그러니까 수박 먹으면요 그냥 당 쫙 올라갑니다. 그냥 순식간에. 당뇨 환자는 수박 먹는 건 조금 자제하셔야 돼요. 지금 당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걱정인 분들, 당 조절이 중요하다는 분은요, 수박을 드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음식은, 과일은요, 포도당 50, 과당 50이에요. 그래서 많은 양을 드시면 안 돼. 포도나 감은 좀 적당히 즐길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사과, 배, 뭐 이런 것들은 적당히 즐기시면 된다는 겁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당뇨 환자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당이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최고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당을 잴 필요가 없어요. 당은 음식 먹으면 무조건 올라가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러니까 뭘 봐야 된다고요? 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저는 혈당 측정기 들고 다니면서 혈당 재시는 분들, 그렇게 그거 재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올라갔지 놀라는 순간 혈당 더 올라갑니다. 그건 죽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발 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로 삶을 즐기면서 혈당이 적당히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음식들을 즐기면서 삶을 즐겨야 돼요. 완전히 이게 뭐 먹는 거 그냥 먹지 못하지요. 정말 당뇨에 걸린 분들 삶을 보면 처참해요. 도대체 왜 사는지를 몰라요, 저는. 아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남는 건 식욕이에요. 임종전까지 남는 게 식욕이란 말이에요, 식욕. 암 환자들은요, 못 먹어요. 암세포가 식욕을 떨어뜨리는 물질을 내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분들을 보시면요, 잘 먹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잘 활용해서 난 당뇨 환자들이 좀 정말 즐거운 삶을, 유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